안녕하세요. 예. 오늘 8월 15일입니다. 8월 14일이죠. 목요일날 부산에 있었어요. 8월 15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월요일 차기든 15일 차기든 전부 섞어서 올라가야겠다는 각오로 오더를 펼쳤는데 일이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잡아서 상행은 했는데, 문제가 15일 착만 가지고 왔으면 오늘 월착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소득을 좀 더 늘렸을 텐데, 안타깝게도 일이 너무 없어서 월착까지 실어갖고 왔습니다. 하차만 하고 간단하게 이번 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또 할 건데요. 아직 첫 영상을 올리진 않고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영상이 아마 이제 이 영상 편집하고 나서 첫 영상 올리고 이 영상이 이제 또 올라가겠죠. 아직 아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는데 제 첫 영상이 올라가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완전히 외면받아서 처참한 결과가 있던가, 아니면은 좋든 싫든 엄청난 반응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엄청난 반응이라는 거는 비난의 목소리겠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작은 손짓, 표정, 그리고 제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모든 게 지적거리고 가식거리고 모든 사람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어야겠지만,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 최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겠죠. 불편한 거 있다 그러면은 바로 수용해서 사과도 하고 바로잡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운전하는데 한 손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되도록이면 두 손으로 운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표정부터 뭐 말투, 입술 모양까지도 이제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견뎌내고 살아야죠. 다시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런 거 다 받아들일 자세로 하는 거니까. 연휴는 정말 부담이에요. 화물하는 데 있어서 연휴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몰랐어요. 사업자가 되면 명절이 그렇게 부담스럽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나마 이제 저희 윙카들은 명절 전에 특수도 있고 그래서 좀 나은데, 카고 때는 제가 일을 못하니까, 제가 카고 때 그렇게 일을 뛰어나게 잘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카고 때는 뭐 명절 특수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지내니까 명절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명절 특수 누린 건 누린 거지만 이 망근을 못 한다는 거에서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예산 한 군데, 아산 두 군데 내려주고 점심쯤 마무리 지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유튜브 수익도 없고 예전처럼 유튜브에서 돈 들어온 걸로 이렇게 제작비를 빼서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제 능력 안에서 이제 해야 돼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라면 가지고 짜장면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잠시 후 유턴입니다. 파비스 단점인데요, 직진 후 좌회전이라 신호대기 중이고, 파비스 단점이 손 바로 앞에 에어컨 거치가 있어요. 이렇게 손 바로 앞에 에어컨을 시원하게 쐬고 싶어서 앞쪽으로 하면은 손이 시려운 상태가 되죠. 신호가 풀렸네. 다음 신호에서 다리 밑에 갓길에 세우고, 여기는 막으세요. 이렇게 옆으로 돌리시면 잠깁니다. 그러면 안 나와요. 그 상태에서 여기 두 군데를 최대한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썬팅을 안 했어요. 지금 선풍기가 있는데 서큘 조그만한 거 있어요. 아니면 선풍기를 바람만 오게끔만 시스템을 해도 정말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은 부담이 없는 게, 다른 때는 내리면 이제 다음 일정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위에 있으면 내려갈 준비, 밑에 있으면 올라갈 준비, 아무튼 짐을 계속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콜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갖다 주고 와서 밥이나 해먹고 퇴근하면 됩니다. 매출은 박살이 나겠죠. 하루치가 날아가니까. 뭐지? 이건 또 뭐지? 다행히 보이시는 곳은 예당 평야입니다. 우리나라는 산간지방인데 이렇게 평야 볼 수 있는 데가 전라도랑 산, 당진, 여기 평야 이쪽밖에 없어요. 예산 고덕이랑 합덕 부분에서 평야가 엄청나게 있죠. 김제급은 아니지만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복귀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보고 계시지만, 돌아다닐 때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한 분들 몇 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 게, 안 하니까 채널도 삭제했고 안 하니까 안 한다고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딱 봐도 의도가 딱 보이는 분들은 또 회피하고, 의도가 있었던 분들은 여기저기 가서 제보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데 믿기진 않겠지만
않겠지만, 믿기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서 힘도 얻었고 주변 분들도 다시 해 이렇게 보고 싶다 얘기도 많이 들었고, 아직은 내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성이랑 이런 걸 다 정했어요. 당분간은 뭐 댓글 막아놓고 영상 올리면 안 되냐 이런저런 충고들을 많이 들었죠. 댓글을 막는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정면 돌파 이런 것도 아니고요. 터진 일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컨텐츠 만들고 유튜브 찍고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노출시켰던 것 같아요. 그때 잘못했던 거 그리고 아쉬웠던 거 다 보완해서 2회차니까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구독자는 늘진 않을 거예요. 구독자가 늘진 않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시간 쓰고 에너지 쏟아가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느낀 게 일단은 비춰지는 모습이 재미로 한다 이렇게 비춰져야 돼요. 이제 과감하게 그 채널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돈이 안 됐습니다. 저 유튜브 하면서 오히려 화물리는 화물리대로 못하고 4시간 4시간대로 많이 뺏기고, 돈은 돈대로 안 되고, 돈 번 거 재투자돼야 되고 제작비 써야 되고, 조회수도 기껏해야 2만 3만짜리 영상이었는데, 제가 에너지를 쏟았던 이유는 열심히 해보니까 유튜브에서 좀 밀어주는 게 느껴지더라. 이제 화물도 그러고 뭐든 그랬거든요. 버티면 이겨요. 뭐든. 저도 화물을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죠. 매출 처음부터 지금처럼 한 게 아니었어요. 저도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해본 적도 있고, 차 군안하고 멘탈 터져가지고 일주일 놀면서 진짜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하고, 저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악 물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버했더니 지금은 주변인들한테 얘기해주는 게, 제 주변인들이 저한테 역으로 그러죠. 힘들지 않아?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 안 맞는 차를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8m를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셨어요. 8m 차던 분들이 대부분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변경을 못 할 거예요. 8m에서 올라가신 시청자분들도 만나고, 제가 추천해서 10m를 뽑으신 이제 지인이 되신 분들이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8m 차가 정말 애매한 차가 됐어요. 힘들지 않냐 역으로 저한테 좀 바꾸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꾸면 일은 수월하게 할 것 같아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고. 좋아 보여서 바꿨는데 거기서 또 제가 감내해야 되는 것들은 또 생기는 거죠. 부자가 되거나 큰 돈을 벌진 못하겠지만 차 안 뺏기고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소소하게 저축 조금씩 해가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그러니까 유튜브도 내가 3년, 4년, 5년 이렇게 연차가 쌓일수록 그 안에서 녹아내리는, 진짜 늘어나는 것만큼 끈끈한 이런 거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만두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저라고 무조건 잘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2회차니까 이번에는 낮은 자세로 웅크려서 존버를 하고, 일주일 운행 종료를 하든 그날 운행 종료를 하든, 운행이 종료되면 적잠이 됐든 야외가 됐든 시간이 되면 음식을 직접 하고요. 시간이 좀 안 되고 뭔가 아무튼 안 맞는 것들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밀키트라든지 뭐라든지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게, 제가 음식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네가 닉네임을 왜 그렇게 했냐 또 이렇게 지적을 당하겠지만, 아무튼 그 안에 음식하는 모습도 있으니까 안 좋게만 보지 말아주시고 가보자. 스펀지 하나 실었고, 여기 원료 넷바레트, 수입품 2개, 그 대차, 걸려드려야겠네. 사장님이세요? 어제 통화했던? 네. 아, 지금 오더 2개 띄워놓으신 거 맞죠? 8.2m라며. 예, 그래갖고 저는 안 쉬어주니까, 저는 짧다고 안 띄워준다면서요. 저는 차 짧다고 안 시켜준대요. 자주 오더가 뜨는 집이라 물어봤죠. 사장님 이게 꼭 8m 50이어만 되냐 이러면서, 8m 50부터랍니다. 큰 차 들어오면은 더 싫고 운반비 더 주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이유를 여쭤봤죠. 8m 50 이하 차가 들어오면은 2줄을 더 못 싣는데요. 9m 넘는 차가 들어와서 2줄 더 실으면 운반비를 더 주시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차인데 그냥 타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오더 보면은 짧은 차들은 일 진행이 안 돼.
일단 제 상황을 소문으로 다 들으시니까 저는 이제 할부가 끝나갑니다. 할부가 끝났다고 해서 쉬엄쉬엄 그런 거 없습니다. 애들을 다 키워놓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 40대니까 진짜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느낍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애들은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부모님도 연세가 이제 드셔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뭐 저는 직장인이 아니니까 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경제적인 활동에는 문제는 없지만 직장은 그러잖아요. 내가 갑자기 발령이 날 수도 있는 거고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흘러가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20대는 경험이고 30대는 연습이고 40대는 실천인 것 같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창업을 했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차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긴 걸로 가야 되지 않겠냐. 많이 제안을 받죠.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이제 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분들이 8m 차는 일 진행이 수월하지가 않으니까 일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월하지가 않아요. 내가 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큰 차보다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바꿨는데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고 꼬리로 때려박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못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방금 사장님도 짐이 있다 그러는데 8m 50이 안 돼서 짐이 줄어들면은 몸값이 조정을 해야 된대요. 저는 이제 인연이 없는 거죠. 차가 짧으니까. 시장은 계속 변화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는 거 아닌가 불안감도 있어요.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차지가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데? 여기 내리고 바로 앞에예요. 하차지가 두 군데가. 여기 내리면 다음 하차지가 바로 옆에예요. 이제 그걸 알고 잡았죠. 이거 좀 받아주시겠어요? 이거 어디 쓰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굽는 거예요. 해외로 수출하는 거. 담아서 그 컨테이너 들어가는. 네, 맞아요. 예, 맞죠. 좌회전해서 바로 500m? 500m 되겠다. 애들 방학도 막바지라 일요일날 물놀이 가기로 해서 쉬면서 편집도 하고 책도 좀 읽고 게임도 좀 하고 그러기로 했어요. 네, 내리고, 네. 수고하세요. 하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음식이나 하러 가겠습니다. 짐 남았는데 왜 마치냐 이럴 수도 있죠. 이제 월착입니다. 페어부에서 실은 건데 월착이에요. 아점이나 때려야겠습니다. 10시는 안 됐네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까봐 지금 다시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금요일 빨간 날입니다. 제가 지금 실려있는 짐은 3일 동안 보관을 하고 18일 월요일 아침에 하차하는 짐이 실려있어서 일 진행하면은 어거지로 진행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일이 없어요.
다 월요일 상차만 또 있고 카고차라도 굴려볼까 했는데 가면 빈 차로 올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멈추고 아침 겸 점심으로 간단하게 짜장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거거든요. 이런저런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제가 생각한 구상한 컨텐츠로 생각을 해놓은 거니까 오늘은 적재함이 비어있으니까 좀 더워도 적재함 안에서 진행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짜장면을 끓일 건데 너무 번거로워요. 아휴. 짜짜로니 왜 근본은 짜파게티인데 왜 이거냐, 짜파게티는 가루 분말이라 이거는 볶음 춘장 소스라고 특제 소스가 들어가거든요. 짜짜로니를 하려고 합니다. 세팅을 할게요. 레시피 하려고 유튜브 한 게 아니니까. 저만 하는 레시피 있잖아요. 누구나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있는 레시피가 있을 때 그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안에 온도가 30도 넘을 거예요.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중화면 삶고 춘장 볶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짜짜로니가 이게 짜장 소스가 들어가요. 이거 때문에 짜장면이 가능합니다. 우리 짜장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알 거예요. 조미료 맛의 향연인 음식인 거.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뭔가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양파 조금, 기름 조금 두르고 돼지고기 앞다리살 조금 넣고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더워 죽겠는데. 진짜 무지하게 덥네요. 와, 국물해질 때까지 깍둑썰기한 거 양파 넣고 이제 볶은 춘장 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럴듯해요. 물 조금 넣어주고 물 조금 들어가고 간을 해야 돼요. 여기 설탕이에요. 설탕을 좀 넉넉하게 넣어야 돼요. 음식은 조미료 맛입니다. 설탕 많이 넣어야 돼요. 설탕 많이 넣고 이제 설탕 때문에 좀 걸쭉해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굴소스예요. 팬더 굴소스 조금 넣어주고 면 끓일 때 간을 좀 해줘야 돼요. 이제 맛소금 좀 넣고 이제 은은하게 계속 끓여야 돼요. 이건 치킨 스톡도 조금 했어요. 그럴싸하죠? 면 다 익었어요. 짜장면집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릇가에 챙겨왔어요. 그냥 먹을 순 없죠. 단무지를 하나 챙겨왔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섭섭하죠?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경상도 분들은 아쉬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휴. 아우, 뜨거워. 여기서 또 끝내면 안 되죠. 아쉽잖아요. 짜자잔! 홍성지역 막걸리를 하나 챙겨왔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려 있고요. 운전은 못하고 이거 월요일 차기입니다. 오늘 15일이고 18일 차기예요.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면 됩니다. 버스 타고 가든. 막걸리를 한 잔. 간단하게 끓인 짜장면을 계란 조금 해서 단무지가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사 먹는 간짜장 맛 나요. 이거 엄청 맛돌이에요. 안 어울리게 막걸리에 짜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달달하니 좋잖아요.
아우, 사먹는 거 같아. 좋아. 고기 하나 이렇게 싹 해서 계란이랑 면이랑 양파랑 이렇게. 이것도 다 먹었어요. 아쉽다. 이번엔 고기 큰 거 노른자 면 해가지고 정말 사 먹는 간짜장 맛 납니다. 좋다. 좀 있으면 날씨가 이제 풀리잖아요. 오늘 엄청 더운데 온도 36도 정도 될 거예요. 그 레시피로 유튜버를 하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목답게 그대와 함께 운행 종료. 시청자분들이랑 운행을 종료한 후에 보통 다들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적재하면서 아니면 차 세워놓고 고기 한번 구워 먹어보고 싶네,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충족시켜 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술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저 이제 쉽니다. 오늘은 이걸로 쉬고 내일 편집하고 모레는 애들이랑 물놀이 가고 다 계획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냐면은 예전 채널에서 하이볼 2잔 먹었다가 정말 곤욕을 치렀어요.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하이볼 2잔 먹고 8시간 휴식하고 9시간째 됐을 때 운전을 했는데도 욕을 먹었거든요. 술은 되도록이면 이제 운전 안 할 때만, 다음날 이제 뭐 짐이 실려 있고 다음날 갖다 줄 짐이 있고 이러면 안 먹는 쪽으로. 제가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유튜버분 가가지고 또 이렇게 대립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추구하는 게 다르고 알코올 해독 능력도 틀리잖아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이제 알코올 해독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운전할 것 같으면 술을 좀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혹여나 다른 화물하는 유튜버분이 술을 마셨다고 해서 저랑 비교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그분대로의 그 컨디션이 있고 저희 다 프로잖아요. 조절해서 마시잖아요. 제가 지금 아무튼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또 그쪽에 우르르 가가지고 얘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또 이러거든요. 제 의도는 전혀 그런 의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얘가 이랬다더라 제가 저랬다더라 지금 이게 많아요. 발언만 해도 이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화물을 주제로 유튜버를 하는 분 중에 술을 마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분한테 가가지고 얘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분명 그럴 겁니다. 미리 차단을 하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저는 저대로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요. 고기를 하나 남겼죠. 단무지를 하나 놓고 왜 남겼느냐? 막잔을 해야죠. 막잔. 아우, 잘 먹었다. 이렇게 이번 주 마무리 집니다. 이제 운행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40대가 되니까 인생이 실전이다. 욕먹는 삶? 4개월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많은 거를 재정립했다고 해야 될까요? 화물도 힘들었지만 버텼더니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중간에 차 안 뺏기고 할부를 9년을 냈어요. 9년. 딱 10년 차 되자마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첫 할부를 완주하는 게 우리는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예전 차 첫 할부를 완주를 못했고 고장이 너무 심해갖고 생태계로 방생을 했죠. TPF 쪽 오류만 좀 더 잡으면 나쁘지 않은 차였어요. 아, 차에 정이 안 간다고 해야 되나요? 막 타기도 했고 그때는 뭣도 모르고 과적도 하고 그러던 시기였으니까 이제 생태계로 방생을 하고 8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파비스 지금 적재함이 있는데 저는 이 녀석을 엄청 아꼈어요. 지금도 아끼고 있고 앞으로도 아껴줄 생각이고 컨디션 너무 좋고 이 타이밍에 달려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달려주고 이 타이밍에서는 좀 제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동해주고 이 정도 승차감이면은 다른 차에 비하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아 괜찮다 이런 차니까 정말 가성비 좋게 싸게 샀어요. 지금 파비스 구매하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제 차가 1억 7,800입니다. 부가세 제외하고 부가세를 대출을 안 받았어요. 저도 그 예전 차 메가트럭 계약할 때는 부가세까지 대출 받아야 되는 건지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그 부가세 받아다가 쓰고 뭐 그랬는데 제가 번뜩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내가 부가세는 다시 받았다가 내주는 돈인데 내가 그것까지 대출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갖고 차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차장님이 부가세는 대출을 받지 말고 한 달 뒤에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가세
부가세를 받아갖고 운영자금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갖고 그럼 저는 부가세는 빼고 이 차를 하자 그랬더니 1억 100 여기서 또 금리 차이가 있었대요. 그때 1억으로 맞추자 그래서 선수금 780만 원을 내고 얘를 구입한 거거든요. 지금 뭐 큰 고장 없었고 일시고 수리해 본 적이 없어요. 일하는 중간에 다 고치고 나와서 야상이라도 싣고 뭐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앞으로 영상이 올라가고 저에 대한 평가와 온갖 이야기가 나오겠죠. 제 지금 뭐 기분이 바뀌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널은 제가 나름대로 만든 규칙,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모든 거를 걸고 이제는 채널을 지키는 데에 중점을 두려고 해요. 저는 제가 그동안에 제일 잘했던 걸로 밀어붙이겠습니다. 꾸준한 거 하나만큼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요. 나는 일을 잘하고 뛰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장점은 꾸준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꾸준함이 있어갖고 좋아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이번에는 그만큼의 퍼포먼스는 못 내겠지만 일주일에 한 편, 두 편은 꼭 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라면 하나를 좀 복잡하게 끓여서 먹은 거밖에 안 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화물하면은 이런 낭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유튜브는 다들 그러잖아요. 주작이고 퍼포먼스라고. 예, 맞습니다. 주작이고 퍼포먼스예요. 촬영할 거 만들라고 다 기획하고 가져온 거니까 막상 이렇게 해서 촬영하고 먹고 이러면 재밌어요. 봐주시고 하면 또 재밌고 준비하고 치우는 게 제일 짜증나지 촬영하고 말하고 이거 하고 할 때는 정말 재밌어요. 치우기 귀찮다. 이렇게 운행을 종료하는 날 즐겁게 토크도 하고 이렇게 음식도 하고 이런 컨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